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숭실대학교 2023학년도 기출문제 분석하고 2024학년도 준비에 관한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숭실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고교 과정이 2022학년도부터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바뀌게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볼 때 각 대학의 색깔을 찾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있다고 보여져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 2022학년도는 그냥 미적분에서 수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순수하게 출제를 했다면 작년에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실생활적인 활용, 그러니까 문제의 제시문을 줄 때 실생활적인 상황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수능의 수학의 개념을 대입하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가미해서 대체로의 느낌은 동국대나 홍익대 같이 실생활 활용 문제를 많이 내는 그런 대학으로의 변화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숭실대는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시험을 보잖아요. 확통과 기하를 보지 않는데 보면은 수학의 고1의 수학의 내용들은 주로 도형편에서의 개념들을 이용해 왔고 실제로의 내용들은 미적분이 거의 7, 80% 정도 이상 되는 미적분 중심의 대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까지는 미적분 문제를 순수하게 미분, 적분에서 정적분까지 수학 문제를 출제했다면 작년 2023학년도는 여기에 실생활적인 제시문을 통해서 실생활 안에서 수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했고 약간 더 논술적인 느낌이 강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요. 지문이 길고 조건도 좀 많고 기호도 많고 하니까 2022학년도보다는 2023학년도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숭실대 논술의 주요한 특징은 수능형 문제가 그래도 많습니다. 문제 안에서는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이번에는 4문제를 출제했는데 2문제 정도는 실생활 활용의 문제, 나머지는 순수한 미적분의 계산 문제가 있었고요. 원과 삼각형을 정말 많이 등장시킵니다.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니까 숭실대를 준비하시는 분은 고1의 하편에 도형편을 한 번 정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나 홍대나 동국대 등하고 유사한 느낌이 많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숭실대 준비할 때는 이런 대학군과 함께 준비하면 조금 더 가성비가 뛰어난 공부를 하실 거고 미적분 중심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2022학년도랑 전체적인 구성이 이번 2023학년도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변화가 실생활 활용 문제를 추가했다라는 게 비슷하고 2022학년도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넘겨드릴게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했죠. 미분과 치환적분, 부분적분 등의 고른 단원을 전부 다 출제를 했고요.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는 시험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 구성이 똑같은 문제도 두세 문제 있었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숭실대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논술이 60%, 교과가 40%입니다. 그렇다고 교과가 40%의 실질 반영률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논술 전형은 교과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5점대 정도 돼도 거의 불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숭실대는 수능 다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숭실대나 건대나 서강대 등 수능 다 다음 바로 하루 정도 여유 있고 보는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대학들은 수능 전에 준비를 완료하고 수능 다음 날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총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시험 범위는 미적분까지고요. 숭실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능 최저입니다. 이하 보면 경희대, 건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이 기본적인 수능 최저로 내걸고 있는 게 이하보죠. 그 중에서 숭실대는 다소 네임밸류가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숭실대는 이하보를 충족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숭실대 지원을 할 학생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을 엄밀히 잘 따져야 합니다. 작년 말에 숭실대 파이널을 들으러 온 학생 중에 예약을 한 학생 중에요. 한 10명이 있었다면 그 중에 2명 정도만 숭실대 논술 최저를 충족했어요. 그러니까 숭실대는 대부분 수능 최저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교과 반영 방법은 중요치 않으니까 여러분도 여기다가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5등급 정도 되면 유불리하지 않다라고 했고, 논술 문제는 소문항이 2개 정도 되는 4문제입니다. 각 문항당 25점인데 문제 자체가 완전히 깊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생활적인 상황에다가 수학을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 경험치만 쌓으면 시간이 부족할 대학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하면서 숭실대 논술 준비를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수능 최저가 첫 번째 관문을 넘는 중요한 열쇠니까 그냥 막 지원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을 깊이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숭실대는 미적분 중심의 대학이라고 했고 실생활적인 요소가 가미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의 수능적 개념이 좀 깊이 자리 잡은 학생, 실생활적인 상황을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겠고, 모두 쉬운 건 아니지만요, 대체로 숭실대는 건대보다는 조금 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숭실대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은 미적분 위주로 수능 준비를 잘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숭실대 과거의 기출문제와 동국대나 홍익대 등의 실생활 활용을 전문적으로 내는 그런 대학의 문제들을 보면서 실생활 활용의 문제를 수학에 접목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합격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숭실대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쌤입니다. 안녕.